허수가 들어가시면 이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진행은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부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많이 배우셨어요, 분명히. 자, 근데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거기 고등학교 때 와서 뭐 크게 확장되는 얘기는 없는데 문제의 패턴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하는데 첫 번째는 f of x equal to g of x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 그래서 분명히 이 방정식에 대한 표현은 문제에서 주어지세요. 자, 문제도 주어질 거니까 자, 이 방정식의 의미가 뭐냐, 의미. 이 방정식의 의미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의 는 만난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 는이라는 표현이 만난다를 가리켜요. 만난다. 그래서 이 논리가 y는 equal to f of x라는 그래프와 y는 equal to g of x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교점을 구하는데 식이 x로 이루어진 식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f of x, g of x 이렇게 표현을 쓴 거잖아. x로 이루어진 식인 거야. 그럼 나중에 만난다를 푸는 거 아니고 우리는 x값을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교점에 x좌표. 이 x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세요. 자, 이 논리는 어디를 배우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파트를 배우든지 방정식이라는 논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프라는 논리를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1차 그래프와 2차 그래프 외에는 배우신 게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2x-4 equal to 이거 풀어라. 아이 그러면 뭐 전부 다 2라고 답을 쓰지. 그치? 근데 이제 의미는 이런 거야.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식이 몇 차야? 1차야, x에 관해서. 그럼 우리는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원래는 y는 2x-4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equal to 0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가리켜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그런데 x축이 이만큼 있고 y축이 이만큼 있어서 원점을 주고 내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를 지나가지.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게 이 그래프인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y는 equal to 0이라고 준 거. y는 equal to. 그러니까 우리가 x값은 좌우를 가리키는 거고 좌표평면상에서 y값은 높이를 가리킵니다. 그쵸? 높낮이를. 그래서 이 y가 0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그럼 y가 0이라는 건 높이가 0이라는 거야. 높이가 0 되는 건 여기 보시면 x축인 거죠. 그래서 이 x축을 함수식으로 y는 equal to 0을 쓰는 겁니다. 이 y는 분명히 여기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y라고 쓴 거야. 이걸 딴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걸로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계속 써왔겠지만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이라 보통 쓰니까 관례적으로. 그래서 y는 equal to 0이라는 그래프는 이 x축을 가리키세요. 그럼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뭘 가리키는 거냐? 여기 교점. 여기 교점 하나 있잖아. 이 교점의 x좌표 얼마다? 2. 이게 바로 여기에서 가리키는 근의 의미세요. 이거는 어떠한 방정식도 이렇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푸는 이 과정에서 선생님 금방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x축, y축 이쪽 방향에는 허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허수가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지금은 복소수란 파트가 굉장히 선생님 고등학교 때 비하면 줄어들었어요. 우리 때는 엄청나게 배웠어요. 복소수를. 근데 사실 너무도 논리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줄어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복소수는 고등학교에서는 어찌 보면 여기는 2차 방정식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복소수는 문제가 좀 어려워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서? 내신 시험에서.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이 복소수 파트 문제를 조금 꼬아놓으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고사 공부할 때는
복소수 파트를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손대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 쌤이 좀 추후에 또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야,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의 교점인데 이 그래프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그린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허수가 껴들어가면 우리는 그래프를 못 그리세요. 그러면 특수한 계산법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논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1차 방정식인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와서 배우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인 거지. 자, 이제 우리 목적은 이제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A, X제곱, BX 플러스 C 이퀄 T. 이런 표현. 그러니까 식이 2차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논법은 A, X제곱,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와 Y는 이퀄 투 0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 두 개의 교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논법은 어디가 똑같다고요. 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A, B, C가 여기 개수라고 그러지 이게 실수이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가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이 표현 대신에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요. 실계수 방정식. 대단한 표현은 아니고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입니다. 아시겠나요?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수가 나와야 우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뭐 실수가 아닌 허수가 등장하는 그래프도 방정식도 있겠지. 있어요. 많이는 안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오죠. 선생님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거야. 그 얘기는. 자, 그래서 그러면 우선 2차 그래프 우리 대충 그릴 수 있잖아. 중학교 때 다 배우셨다고 2차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모양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답인 겁니다.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와 여기가 교점이 답인 거지. 이게 2차 방정식의 의미세요. 내 말 이해하셨나요? 이게 2차 방정식 논법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중학교 때 거 이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풀이법. 그러니까 푼다고 그러지. 자, 다음에 2차 방정식 푸세요. 뭐 이런 논법을 주잖아. 그러면 크게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수분해하는 방법. 두 번째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 요 정도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 다 알고 있는 얘기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자,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이나 지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맞지? 여기야 뭐 중학교 때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거고. 내내 중학교 한 대가 여길 텐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거의 활용보다는 기본적인 계산의 위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근해 공식 얘기를 좀 하든지 이 얘기를 하든지 문제를 나오면 풀면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도중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 풀어라. 뭐 이런 거거든. 그럼 얘가 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야, 이렇게 나온단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리가 이런 겁니다. 이게 x축이 있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최고차가 플러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2차 그래프 나온다. 그런데 교점이라고 하는 파트가 여기가 근인 겁니다. 근데 얘가 3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쓰기를 뭐라고 써요? 아,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푸는 풀이. 이런 걸 인수분해 갖고 문제를 푸는 거지. 자,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우리들? 자, 그 다음. 이걸 약간 틀어서 이렇게 고쳤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눈으로 인수분해는 무조건 돼요. 인수분해 무조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방법이 근해 공식이라는 파트였거든. 그래서 x는 a분의 2b짜리 공식 알지? 여기 짝수 들어가는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단다. 자, 이렇게 풀었단 말이지. 자, 그럼 이 과정이
자, 이게 X축이 있는데 이 그래프, 자,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단다. 야,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지나가는데, 야, 교점이라고 하는 파트를 구해보니까 여기 이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거고, 이 자리가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단다. 이게 바로 근의 의미인 거죠. 근의 공식은 2차일 때만 가능한 공식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나왔던 기초 논리입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수학도사 박승채 채널을 추가하시고 문의 주세요. 기본적인 좀 했으니까 선생님 얘기를 조금씩 이제 살짝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버물려 보겠습니다. 잘 집중하시고.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i가 들어있는 방정식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x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x 플러스 i 이퀄 to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파트에 분명히 허수가 들어가시면 이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진행은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i가 들어있는 방정식은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래프 못 그려요. 그러면 이런 식의 진행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 선에서 커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 정도가 되게끔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주진 않아요. 여기를. 이런 문제가 간혹 등장할 텐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요. x, 1, i 둘 다 마이너스. 이 정도로 분해가 되게끔 던져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어렵게 주진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이 1 또는 i 이런 식의 근이 나와요. 자, 이런 식의 실수 하나, 허수 하나 이렇게 나오는 형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허수가 껴있을 때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선생님 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런데 아니 선생님 이렇게 i가 들어가면 근의 공식을 못 씁니까? 아니요, 원래 쓸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를 좀 깊이 좀 들어갈 건데 조금 파고 들어갈 거야. 좀 파고 들어가면서 논리를 잘못 잡으시면 자칫하면 엉망돼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래 얘도 근의 공식이 가능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해볼게 한번. x는 2a분의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i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세요. 진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기한 게 루트 안에 요게 들어갔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2분의 주고서 1 플러스 i를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준 다음에 여기를 정리 좀 하시면 이게 다 지워져요. 1 i 제곱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2i가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세요. 자, 보셨나요? 자, 분명히 고등학교에서는 루트 안에 i가 들어가는 건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건 건드리지 않으세요. 이거 분명히 이런 고등학교 나오지 않는데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드리려고. 자, 아이고 받았어. 아싸. 잘 봐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2i 이 값도 어떤 복소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a 플러스 bi라고 하자. 됐어요?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i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 2배 abi 이렇게 등장하세요. 아마 이런 설명 현상 거의 없을 거야. 잘 들어봐. 그러면 이 값이 0 되셔야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나와요. 그럼 얘가 0 된다는 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퀄 투 0 떨어질 거니까 a가 마이너스 b랑 같든지 a는 b랑 같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거고 여기서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 떨어지죠. 근데 분명히 이 a와 b는 실수입니다. 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a, b는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안 돼요. 그럼 얘가 됩니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b가 1 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1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 얘기했던 A 플러스 BI 값이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진행이 되세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적은 여기였어.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자 2분의 1 플러스 i에다가 더하기 주고 1 마이너스 i를 계산하시면 이게 1 떨어지고요. 다시 2분의 1 플러스 i에서 1 마이너스 i를 빼시면 이게 i가 떨어지면 이렇게 또는 이거일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i에다가 더하기를 주고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럼 얘가 i가 나오시고요. 뒤에 거에서 빼주면 1 플러스 i 값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빼주게 되면 이 값이 1 나오고 그래서 근이 1i 또는 i, 1. 결국 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했던 근이 나옵니다. 김종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해 공식으로 풀긴 풀었지.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님.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런 과정을 선생님이 앞으로 보여드릴 일은 없습니다. 보여드릴 일은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선에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과정에서 여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한 정도 선까지만 선생님이 얘를 잡아놔서 그래요. 지금 내 말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낯선 표현일 거고 이런 풀이법 처음 보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러면 근해공식 원래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런 표현은 고등학교에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의미를. 근해공식이라고 하는 과정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계산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야 이거 보통은 i가 껴있는 방정식은 근해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i가 껴있는 방정식은 근해공식을 쓰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 선에서 이런 느낌처럼 분해가 되는 정도 선까지 보일 정도 선에서만 문제를 출제합니다. 되셨나요? 무슨 뜻인지 이 논리를 잘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정리를 하거나 그러지 말고 과정이 이런 거다. 그래서 원래는 되긴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정도 선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i가 들어있는 방정식이 나오면 분명히 인수분해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종대왕님까지 김동훈님도 박수 다 쳐서 고맙습니다. 자, 고맙고. 자, 그래서요. 좀 더 이어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손은 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에 대한 2차 방식 있다. 자, 문제의 2차 방식이란 말이 나오면 A는 절대 0이 아닌 겁니다. A가 0 돼버리시면 1차 방정식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때.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지금? 자, 그럼 선생님이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근해 공식을 쓰시려면 A, B, C가 언제일 때만 쓸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실계수 방정식 일 때만 근해 공식을 쓴다 라고 해놓자고. 요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살짝 온 거야. 그래서 야 이거 A, B, C가 전부 다 실수 i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근해 공식이 가능하다 라고 기억을 하자 이거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터져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그럼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다 보니까 분명히 루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루트. 그럼 루트 안에 있는 2가 다시 말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야, 이 값이 0보다 커지면 자,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실수란 말이지. 그러면 답이 플러스일 때 답하나 마이너스 때 답하나? 답이 두 개 나온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x값이라고 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나온단다. 그러니까 실근이란 말은 실수인 근인 거야.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 그치? 이거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그러죠. 라지 D 해서 디터미네이터를 써서 쓰는 표현인데 이 판별식이라는 표현은 근의 공식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 얘가 양수가 되면 야, 이거 그럼 양수면 실수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답이 두 개 나오겠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라지 T라고 하는 방정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값 어디 있는 거 가리켜? 루트 안에. 이 값이 0 되면 야, 이거 0 되면 분명히 저기 있는 값이 이게 0 되면 의미가 없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몇 개 나와? 한 개. 하지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올 텐다. 근데 이거 분명히 실수다.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우리? 중근. 하지만 중근도 여기는 실수가 나온다. 됐죠? 판별식 그러면 언제 쓴다? A, B, C가 실계수일 때. 실수인 방정식일 때 쓴다. 라지 T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음수가 되면 얘가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왜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잖아. 그럼 허수가 나와. 아, 이거 허수인데 플러스일 때 근하나 마이너스일 때 근하나. 아, 근 두 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도 서로 다른 아이고 글씨 참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쓴다 이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판별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미가 이런 겁니다. 원래가 이 상황은 X축이 있는데 2차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만나는 근이 실근입니다. 실제로 만나는 근이 실근이세요. 이 중근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2차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접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근이 여기 하나만 나온 거야. 이걸 중근. 그래서 얘도 실수다 이거지. 분명히 만났잖아. 실근인 거야. 이 점도. 됐어요? 그래서 서로다이란 말이 빠지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 근을 없다라고 했어. 없다. 근이 없다. 왜? 그때는 허수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허수를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서 뭐가 생긴 거야? 허수가 등장하면서 아, 이거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럼 허근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 판별식을 너무 많이 써서 이 판별식이라는 거에 너무 지금 집중돼 있던데 그러지 말고요. 판별식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판별식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요게 목적이세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만든 게 판별식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기본 논리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이 2차 함수 쭉 넘어가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할 얘기가 상당히 많으니까 아마 이것저것 손 많이 대셔야 될 거예요. 여기가 고등학교 수학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각계수란 논리입니다. 근각계수. 자, 그 논리를 한번 가보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투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여기에 대한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보자. 됐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는 분명히 x-알파, x-베타 이런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식과 이 식을 똑같이 맞출 거니까 최고차 계수를 맞춰줘요. 그럼 여기다 앞에 a를 곱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풀이법을 자주 썼거든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서 얘랑 결국 같은 식이다 이거. 그러니까 전개했을 때 a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중괄호 고칠까?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투 0인데
얘랑 얘랑 같은 식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 B값 이거 나오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나와야 됩니다. 라는 이 논리를 우리가 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근과 개수라고 하는 A, B, C 사이의 관계라고 하지. 이런 걸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게 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하나 있는 거는, 자, 아까 근해 공식을 써서 우리가 판별식을 갔잖아. 근데 근해 공식 자체가 원래 i를 넣어도 계산이 되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i, 허수가 등장할 때는 근해 공식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별식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근해 공식을 쓰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논리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얘는 허수가 들어가도,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어도 가능한 문법이세요. 그 정도는 놓치지 말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시자. 되셨나요? 무슨 뜻인지?